2016년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기내 난동을 부린 피의자는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쩔쩔매고 있는 승무원들 대신 세계적인 팝 가수 리차드 막스가 이 피의자를 제압했고, 이런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내 난동, 이 네 글자를 보면 이미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죠. 2014년에는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유명 가수의 승무원 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법이 적용돼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텐데요. 비슷한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항공기 이용자를 불편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항공보안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2013년 4월 대기업 상무가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 상무 사건. 2014년 12월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5년 1월 유명 가수의 만취난동 사건. 2016년 12월 중소기업 아들의 기내난동 사건까지 매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항공기 기내 난동 사건. 불안에 떨던 승객은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나고 항공사는 승객 눈치만 살피게 되는 뭔가 불편한 상황. 도망갈 곳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 강화 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법. 항공보안법에 대한 모든 것은 이럴 땐 이런 법과 알아보자.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르고 있는 기내 난동 사건. 그때마다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죠. 현 정부와 국회가 이 항공기 난동 승객을 제재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며 사례별로 20건 넘는 규제 강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수한 장소인 만큼 더더욱 승객, 시민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항공기 관련법에 대해서 오늘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항공기 관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이런 항공기 이용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나 뭐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1등석을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난동을 본 적은 없고요. 네. 가끔씩 이렇게 술을 드시고 약간의 이제 큰 소리를 낸다거나 예.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관님은 어떠세요? 저는 옆에서 이제 코를 시끄럽게 굴었던 경험은 있는데 난동은 네, 난동 수준의 난동 코골이었나요? 수준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는데 그런 경험은 재미있는 경험이네요. 주관적 난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혼자 여행을 할 때 유럽 쪽 공항 그 항공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 커플이 좀 과도하게 애정 행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불쾌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혼자 여행하셨습니까? 네. 그 외국 커플의 남자분이 되게 미남이셨던가요? 미남 미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벌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이제 항공기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기를 드러내놓거나 그 정도의 수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항공기는 좀 엄격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보안법 23조를 보면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기준이 애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애정 행각은 일반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다르게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제 뜨거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자제를 하시고 많은 분들 근데 이런 경우를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승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승무원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항공기 내에서 뭐 폭행, 폭언, 흡연과 같이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러한 이제 불법 행위가 공항시설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이제 승객들이 지켜야 할 금지 행위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폭언이나 고성 방가 등 소란 행위, 그리고 흡연,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해 행위를 하는 행위, 그리고 항공법을 위반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운항 중에 이러한 이제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처벌 규정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는 폭언 등 소란 행위, 그리고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 이 기내 난동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내 난동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그 수위가 좀 심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적으로 제재받을 만큼의 수위의 그 난동의 기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항공운항법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그 사무관님 말씀하셨듯이 승객이 협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조 의무는 보면 이제 고성방가라든지 그다음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벌은 벌금형으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데, 더 나가서 폭행 협박을 한 경우, 특히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까지 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기준이 뭐냐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방가나 폭행으로 나아갔는지 여부가 그 관건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그 뭐 비행기 이륙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발권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불만 갖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고성방가한 정도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내 난동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그 일명 라면 상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네. 2013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모 대기업 왕모 상무가 그러니까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옥신각신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책으로 승무원의 눈을 때려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 직후에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장은 미국에 연락을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항공인 내의 행위에 대해서 중대범죄를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 FBI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FBI가 네. 그 왕모 상무한테 너 미국 못 들어오고 한국 갈래? 아니면 미국에 들어와서 바로 체포돼서 수사를 받을래?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간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결국은 돌아갔어. 한국으로 예.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 돌아와서 온 이후로 회사에서 이 상무는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해고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해고가 당한 이후에도 이 상무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해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밀린 임금 1억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나아가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니네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경우에 그 라면 상무, 즉 왕상무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한항공 측에서 승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 형법이나 형사법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긴 한데 여기 나온 항공보안법상의 범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찰 측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거 수사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록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승무원의 눈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네. 이분이 뻔뻔하게도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물론 법의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네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분이 라면을 끓여주기 전에도 기내식을 두고 뭐 밥이 설리겠다 뭐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럴 거면 맛집을 찾아가시지. 그러게 정말 말입니다. 답답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아마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14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뭐 누구나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대한항공 회장님의 큰따님이 부사장님이시죠. 부사장님이 마카다미아 문제로 시비가 걸려서 봉지째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난동을 부리다가 나중에 사무장이 나왔고 그 사무장한테 매뉴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제때 못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회항시킨 사건이었죠. 네. 이런 기내난동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300건 정도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벌금 100만 원 내외의 그 처분만 받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항공보안법을 보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고성방가, 소란 행위, 흡연, 술 마시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을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그 벌칙 조항에서 벌금으로 처벌하고 일부 폭행 협박으로 간다거나 그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좀 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항공사 입장에서 사건이 커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벌금형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항공사 측에서는 그 본인 회사의 이미지까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거를 미연에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예.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내 범죄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게 맞고요. 항공사는 당연히 서비스를 하는 입장도 있지만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특수 권력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기내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네. 더욱더 처벌이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그 기내에서 뭐 승무원들이나 그 직원들의 대처가 좀 미흡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자, 그 실제로 매뉴얼이 있는 건지, 매뉴얼이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대처 미흡에 대해서 이번에 기내 난동 사건도 사실 예. 리처드 막스의 SNS 통해서 그렇죠. 그 그분의 메시지 그 내용을 보면 그 항공사 측의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항공사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지만 대충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다른 승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폭언 등은 기내 불법 행위로 판단한 이후에 네. 두 번째, 승무원은 기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세 번째, 승객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네 번째,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 물리적 제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여자 승무원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막상 하려고 하면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항공사 측은 서비스적인 면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네, 승무원들로서는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네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항공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때요. 아까 그 체포를 하게 될 경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원칙 체포권은 기장에게 있고요. 예. 기장이 있기 때문에 기장이 위임한 승무원의 경우에는 체포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면 모든 승무원이 체포권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무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승객들의 안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럴 때는 좀 법의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기내 난동 사건이 갈수록 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법적으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무관님? 아, 예, 일단 이제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지금 심사 중인 상황이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일정한 효력이 있는 지침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이라는 이 국토교통부 훈령이 지금 지난 1월 31일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 강화된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내 난동 행위에 따른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의 위협 수준을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항공사에게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공기내 보안 요원이 원래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습 훈련이 있는데 그 실습 훈련 시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효과적인 제압을 위해서 그 수감 및 포승줄 등 실질적으로 신체를 포박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행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 및 구금 조치를 하도록 하여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수준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비판이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라도 이런 지침이 좀 잘 마련이 돼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기내 난동 사건 알려지게 되는 리차드 막스라는 세계적인 팝 가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어요. 자신의 SNS에다가 국내 항공사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외국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SNS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너무 미흡했다.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난동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옆에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사실상 승객들이 제압을 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체포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요. 혹시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형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단순 업무 방해의 경우에도 25만 달러, 즉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파운드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중국은 형량은 저희하고 비슷한데 재미난 게 기내 난동자를 2년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네. 비행기 탑승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아예 비행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네. 건가요? 당해 항공사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재,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게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술 취한 난동 사건으로 그 페리스 힐튼의 동생인 콜레이드 힐튼의 사건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그 경우에도 난동을 부리다가 40분 동안 지체가 됐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체포가 됐고요. 네.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재미나게 플리 바게닝이라 그래서 네. 비록 이제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 단계에 수사 편의를 위해서 피의자가 그 범죄 사실을 다 제법 인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형을 약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많은 금액의 벌금을 아마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처벌 수위가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수위도 높고 일단은 네. 입건만 되면 전부 다 처벌하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고 기내 난동 승객을 본 그 승무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승무원과 또 기내에 탄 승객들은 이 피해자에게 이런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걸 좀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저희 변호사 업계의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위임인 중에 매우 특이하신 분의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나면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힘들죠. 한 두어 번 그분이 오게 되면 그만둔다는 직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승무원이 기내 난동자한테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더 나간다면 승무원뿐만 리차드 막스 옆에 있던 분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승객들은 만약에 그 대한항공이 이 기내 난동 제약 과정에서 너무나 대기업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제약 과정이 미비했다면 이거에 기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승객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 기내 난동은 그러니까 음주가 원인이 되고요. 또 예. 하나는 갑질 행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는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관대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 행위라는 그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음주 때문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서 형사법원의 태도도 음주로 감경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를 삼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갑질 행포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또 발음이 나빠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80년대라 그런 입각에서 이렇게 사회적 지도층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런 모습, 그런 의무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교육의 문제까지 들먹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내에 이제 타다 보면은 이렇게 평소 술을 안 마시던 분들도 이게 공짜라고 생각해서 한 잔 마실 걸 2잔 마시고 더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조금 마시는 편입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태도부터 좀 네.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승무원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마련될 것이다. 네, 지금 한 말은요, 이른바 라면 상무 사태 때 땅콩 사건의 장본인이죠. 조현아 부사장이 올렸던 글의 내용입니다. 법의 강력한 처벌도 당연히 수반돼야겠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1년 뒤에 땅콩 회항을 한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승무원은 하늘 위의 경찰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법령이 새롭게 마련되나요?
예, 식품위생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만화로 먼저 보시죠. 집밥 법선생 검은 콩죽. 오늘은 혁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 시간 참 금방 간다. 아, 졸업 얘기죠? 네, 벌써 배고파요. 엄마, 아빠, 저기가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아, 검은 콩죽이요. 중학생 같지 않은 아재 입맛. 이건 뭐지? 맨날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간 가공식품만 좋아하고 요즘 유전자 변형 식품이 많다던데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알아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기준이 확대됐어요.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유전자 변형 식품은 모두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또한 함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죠. 표시 활자의 크기도 확대한다니 꼭 참조하세요. 저 근데 식사는 언제? 설명하다 까먹었었다. 전 아니거든요. 알바야, 고마워. 다른 요리사가 있었어? 우와, 진짜 맛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알바야. 선생님, 저랑 자리 바꿔야겠어요. 네, 작년 2월 3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를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품 회수, 그리고 폐기 처분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반드시 이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제품에 명시를 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방법에 관한 그 표시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로 먼저 한글로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외국어와 함께 병행해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외국어를 한글 표시 할자 크기와 같게 하거나 또는 한글 표시보다는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 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 12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유전자 변형 농축 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표시 방법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 포함 등과 같이 표시를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콩으로 생산된 콩나물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유전자 변형 식품은요, 농산물 등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이 세포를 조작해서 수량 증대 및 품질을 향상시킨 식품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양학과 생산성에 있어서 우수한 건 명확한데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기 때문에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최근 기내난동으로 무리를 빚은 임 씨는 작년 9월에도 비행기 의자를 파손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보안법에는 항공사별 블랙리스트만 존재할 뿐 동일한 잘못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다고 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는 항공기. 누군가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